작가로서의 일 말고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인기가 좀 없는 교수예요, 제가. 노잼이라 그런 거. 그런가 봐요. 근데 글은 누가 써주는 거 아니고 네.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쉽게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때는 정말 그걸 몸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또 요즘은 또 학교도 못 가잖아요. 인터넷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 1학년들은 제가 수업을 안 하기도 하지만 1학기 때도 못 만났고 지금도 못 만나요. 2학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갔을 때 누가 인사하는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런 상황까지 생겨버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왠지 모르게 안타까워요. 가엾고. 네. 그래서 학교 올 때부터 이미 많이 지쳤다는 거를 느끼는데 사회적인 어떤 것들까지 겹쳐버렸어요. 네. 원치 않는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게 뭔지 놓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네. 황선미라는 작가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도 명확해졌고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무르익고 있고 이제 작품 활동 계속 하실 테고 그거 말고 인간 황선미로서 꿈꾸시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래 제 색깔을 이렇게 저도 뭐 의도를 했겠지만 네. 이거 외에 다른 거를 상상을 해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니자.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목표인데 이젠 유언한 얘기가 해외여행은 되는 것 조금 이제 같아요. 힘든 당분간의 네. 이제 시대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열어놓고 그냥 한번 툭 나가는 나 여기 좀 갔다 올 얼마나 멋있어요. 이때 시간이 나네. 잠깐 여기 좀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툭 가는 거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2번 해봤어요. 혼자 여행을 2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혼자는 못 가고 아니 혼자 가본 여행은 없고 없고. 떠났던 여행이 2번이라고요? 여행을 2번 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정말 큰 계산 안 하고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툭 남편하고만 갔던 이게 좀 시시하죠. 그럼 휙 가서 글은 안 쓰실 겁니까? 안 쓰는 거죠. 메모도 안 하고? 근데 안 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계속 또 메모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나중에 작품에 반영이 될 테고. 그렇죠. 사는 동안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굴레나 억압이라고는 안 느끼십니까? 당연히 굴레고 억압이죠. 네. 그게 자기를 그렇게 길들여 놨어요. 그래서 그냥 푹 내려놓고 쉬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전혀 그게 될 수가 없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검열이 심한 채로 몰아붙였구나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미안한 그런 기분을 아프면 느껴요. 아프면? 몸이 아프면 그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한 가지밖에 모르고 살았을까? 다르게 살 수도 있었잖아. 아니면 이렇게 힘들 때 쉬는 방법을 좀 배워놨으면 좋았잖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언뜻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안 돼요. 정말로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작가로서의 삶을 빼고도 평범한 주부로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가정의 엄마로서 사는 모든 시청자분들 여성들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좀 우리 떠납시다 한마디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할 때 혼자 떠날 수 있는 것도 용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네. 최소한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혼자 여행을 또 해야 또 함께하는 여행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그렇죠. 알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인사이드 스토리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좀 외국 소설 동화 중에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것이 또 영화화 된 그런 작품을 한 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네, 아마들 네. 너무들 좋아하실 거예요. 이 작품 영화화된 걸 보고 있으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막 그 캔디나 초콜릿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을 정도로 팀버튼 감독. 네, 너무너무 굉장히 잘 좋아하시네요. 만들었더라고요. 또 팀버튼 감독과 조니 뎁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었죠.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영화나 읽으셨던 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한테 가장 크게 영감을 줬던 작품은 픽션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몰래 봤던 누군가의 여행기였거든요. 김찬삼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여권을 그렇게 옛날 수첩 같은 그런데 손으로 써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여권을 갖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런 60년 시절이 된. 있었네요. 네, 제가 몰랐는데 예. 제가 그분을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네.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책 몇 권, 요 정도를 봤는데 그 얘기를 어딘가에서 했더니 누군가 그 전시를 한양대학교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는데 네. 그 당시에 신고 다녔던 신발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카메라, 뭐 집필하셨던 책, 제가 본 모양은 아니었는데 네. 훨씬 더 좋은 양장의 책들이 거기 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 상상이 아니었어라는 거를 확인한 첫 번째 놀라웠어요. 예. 그분이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가기 어려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말 상상도 못할 어떤 인습 같은 거, 그 사회만 가지고 있는 좀 잔인한 그런 신앙 때문에 있는 뭐 이런 네. 것들 사진 조그만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걸 예. 보면 믿어지지도 않지만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이렇게 그냥 남의 글을 통해 이렇게 세로 줄로 쓴 거였거든요. 네. 그걸 보는 어린애인데도 너무너무 충격이고 그리고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저는 그것만큼 그렇게 충격이 컸던 책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의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그냥 그 조그만 사진과 함께 있었던 그게 누구의 픽션보다도 저한테는 강했고 상상력이 요만큼의 사진에서 그 이상을 막 혼자 상상을 해보는 예.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렬했던 때였어요.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을 거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오피니언 리더가 이제 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범으로 삼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본인과 비슷하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에게 이런 덕목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 좀 수용의 측면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전문성과 그 소통의 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문적이다 그러면 그것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또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나눠지기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그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